자, 그러면 리모트 디버깅을 위한 준비 장치를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리모트 디버깅 모니터를 스타트를 해주셔야죠. MSVS.exe 파일을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시작 동작을 어떻게 해줄 거냐. 만약에 이 PC를 내가 직접 핸들링을 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입장이라면 이제 원격으로 그 MSVS.exe를 실행을 해야 되겠지만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가정하에 인위적으로 MSVS.exe를 실행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리모트 디버깅을 위한 네이티브 프로젝트 구성을 보시면 일단 빌드하는 부분은 다 여기 제너럴 부분에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빌드를 할 때는 이런 제너럴 부분 속성에 의해서 그 응용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 디버깅 부분을 통해서 이제 원격 디버깅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뭐 리모트 커맨드라든가 서버 네임 이런 커넥션 부분을 다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면 디버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 디버깅을 만들면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다른 문의를 주셔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니지드 프로젝트 구성을 보겠습니다. 앞에 네이티브 구성 같은 경우랑 매니지드 프로젝트 구성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설정 자체가 실제로 볼 수 있겠지만 모양 자체가 틀리죠. 툴 자체가 이제 빌드를 하는 부분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빌드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디버깅 부분에서 바로 원격지 PC에 대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지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SVS.exe를 실행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디버깅을 구동을 시키게 될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아주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죠. 중단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서 특별한 나만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을 해서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중간에 브레이크 포인트에 멈춰서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뭐 더 진행을 하던가 아니면 거기서부터 스텝 2나 스텝 5를 이용을 해서 뭐 프로시저 단위로 하던가 아니면은 그런 함수 단위로 넘어가던가 그런 방식의 기능들을 사용을 해서 디버깅을 하게 되겠죠. 데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버추얼 PC를 보기 전에 제가 설정한 타겟 디자이너 파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래는 가장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EWF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을 하고 그것에 대한 디버깅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완성이 안 됐어요. 그 부분은 아직 좀 미완성이라 좀 보여드리기는 좀 부끄럽고 일단은 원격 설정하는 것 자체를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네요. 아무래도 일반 데스크탑 PC로 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는 훨씬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노트북도 이제 사용이 좋은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좀 아무래도 쉽지가 않네요.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MSVS.exe 파일이 들어있는 혹은 그런 DLL들이 포함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구성한 예입니다. 실제 그 있는 위치의 파일들을 현재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리모트 디버거 안에 있는 이 파일들을 컴포넌트로 직접 구성을 해서 만든 경우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MSVS.exe만 추가를 하면 나중에 OS를 만들 때 이러한 필요한 파일들이 MSVS.exe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파일을 어떻게 원격으로 실행을 시킬 거냐 정도만 구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컴포넌트를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워낙 다양한 아주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컴포넌트들을 현재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으로 지금 이제부터 보여드릴 버추얼 PC 2007 상의 OS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유저 컨트롤 그때 삭제를 하고 안 되었냐? 다른 버전이고. 파이어월 부분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오프로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 방화벽을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별도로 이런 원격 PC가 접속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이제 파라미터 값이라든가 이네이블 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또 필요하신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컴포넌트들을 추가를 한 다음에 OS를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 머신을 이용한 이런 부팅 방법을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가요? 대표적인 예로는 VPC 2007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 유틸이라 사용을 하고 있지만 솔직히 상당히 불편합니다. VPC 2007 같은 경우에는 사용 UI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VMware라는 툴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게 더 낫죠. 아무래도 VMware 자체가 UI가 좀 더 편리하고 OS를 카피를 한다든가 설정하는 것 자체가 좀 더 간편하기 때문에 VMware 쪽을 권장을 드리지만 이제 가격이 들어가면 무조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좀 예민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버추얼 PC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OS를 구성을 하게 된 겁니다. 버추얼 PC로 일단 인베디드 스탠다드를 통해서 OS를 만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이제 윈도우즈 인베디드 스탠다드라는 바탕화면을 쓰게 되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벨루에이션 카피해서 서비스 팩 3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거는 이제 이 내용 자체는 평가판이고 인베디드 스탠다드로 구성이 되어서 서비스 팩 3로 기반이 되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이제 PID, 정품 키값을 넣게 되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단 드라이브를 공유를 해야 되겠죠. 공유가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공유를 세팅을 해놔서 공유가 되어 있는데 우선 연결을 끊고 연결하는 방법은 아까 net.exe util을 사용하는 겁니다. net use 명령을 사용을 하고 z 드라이브를 공유를 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원격지 PC에 IP를 입력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 PC에 같은 워크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유 이름을, 컴퓨터 이름을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XPA 2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26이라고 되어 있고 C 드라이브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공유를 하게 되면 명령을 잘 실행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이 명령어가 실행이 되고 나면 현재 이 원격지 PC 상에 있는 C 드라이브가 제 PC에는 Z 드라이브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들어가 보면 현재 C 드라이브에 구성되어 있는 파일들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이제 원격지 PC에 공유를 한 거고요. 두 번째 할 거는 인베이드 스탠다드 상에 아까 MSVS mode.exe를 실행을 해야 된다고 했죠. 위치는 위치를 말씀드리기 전에 카피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버추얼 PC 같은 경우에 편리한 점이 일단 저는 C 드라이브에 리모트라는 부분으로 넣어놓긴 했는데 별도로 원하시는 이름으로 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이 이름 자체를 ms vs 문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이라고 만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위치에 있는 파일들을 찾아보겠습니다.